어제 뭐 보셨어요? 요즘 제가 복습까지 해가면서 살뜰히 챙겨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5주 연속 화제성 1위를 달리고 있는 엠넷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일명 스우파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경연 프로그램 JTBC 슈퍼밴드2, 도전자들의 열정, 그리고 창의력, 그 도전 정신, 그 새로운 가치관이 저를 무한대로 자극시킵니다. 이게 넋을 놓고 보게 돼요. 그리고 지난주 새로 이 방송을 시작한 JTBC 풍류대장,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놀라운 참가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화에 올해 나이 20살 21학번 윤세연 양이 미녀와 싸이 씨의 그 나팔바지를 접목시켰는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쩜 이 좁은 땅덩이에 이렇게나 뛰어난 인재들이 숨어 있는 걸까?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왜 방송에는,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는 늘 그나물의 그 밥일까요? 어딘가에서 일단 한번 뜨고 나면 저기서 또 데려다 쓰고 또 다른 곳에서 데려다 쓰고 내용과 맞지 않게 일단 우겨 넣고 사골 우리듯이 우리고 또 우려대고 그러다가 시청자가 진짜 질린다, 꼴 보기 싫다 할 때까지 출연시키잖아요. 오늘은 JTBC 해방타운의 출연자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그나물의 그 밥이 넘쳐나거든요. 해방타운의 기획 의도를 살펴보면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절실한 기혼 셀러브리티들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결혼 전에 나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즉 휴식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힐링의 시간을 준다는 거잖아요. 좋은 취지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눈치가 있는 게 아담한 그 오피스텔을 숙소로 정했어요. 그럴듯한 뭐 펜션이라든지 널찍한 풀빌라 같은 것도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거부감을 느끼는 시청자들도 있을 테니까 이 작은 숙소를 정한 거예요. 제가 2, 3년 전쯤에 그 나 혼자 산다에서 잡음이 일었을 때 제가 MBC 임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 스피노프 격으로 나 혼자 살고 싶다 한번 해보면 어떠냐. 실제로 기혼 연예인들이 나 진짜 나 혼자 살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자기는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약간 비웃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지금 JTBC에서 해방타운이 나왔잖아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출연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기획 의도 취지하고 맞는가 이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출연자가 있습니다. 17회에 출연한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 역사적인 43년 만에 해방이라면서 등장했어요. 해방, 사전적 의미가 구속, 억압, 부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8.15 해방, 노예 해방, 입시 지옥에서 해방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해방이죠. 그런데 이혜정 씨, 이분을 누가 구속하고 누가 억압을 하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서 새로 밥을 짓고 매끼, 겉절이를 해서 상에 올린다.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할 때 시어른들이 원하셔서 겉절이를 해서 올렸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면 나중에 생색 못 낼까 봐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남편이 밥 한 끼를 찾아 먹지를 못한다면서 집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해방타운으로 오기 전에 밥이며 죽이며 반찬이며 간식을 소분해서 담아두고 잘 찾아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챙겨 먹지를 않았다면서 답답해했어요. 설마 어른이 하루 이틀 사이인데 굶어 죽겠어요? 사 먹든지 시켜 먹든지 배고프면 알아서 하겠죠. 그분도 별미로 배달 음식 한번 시켜 먹고 싶을지 또 누가 알아요? 남편이 찾아 먹을지 못 찾아 먹을지 혼자 애타하는 거 이것도 이혜정 씨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혜정 씨는 해방타운으로 올 일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쌓인 그 다양한 경험들, 어렵거나 기뻤거나 여러 경험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그 자산, 초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하는 말로 레거시라고 하죠. 비효율적인 과거의 유산이 되어서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분 그 힐링이 필요한 뭐 해방타운 같은 곳에 나오실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거사로부터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씨가 배달 음식을 한 번도 주문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요리하는 사람이 왜 배달 음식을 이상하게 여길까봐 못 시켰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식, 중식, 양식 세 끼를 다 시켜 먹을 생각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배달 어플로 자장면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주소 변경을 하지 못해서 한참을 헤맸어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묻습니다. 딸이 밖에 있는지 들어가서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딸이 알려줘서 주문에 성공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딸에게 전화하는 거, 그거는 이혜정 씨 부군이 차려주는 밥만 먹고 밥을 혼자 찾아 먹지 못하는 거, 이것과 그 배달 어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딸에게 전화를 하는 거는 똑같은 이치잖아요. 딸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지가 밥 차려줄 때 기다리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나 어머니가 그 딸이 전화 걸어서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나 똑같죠. 여러분, 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밖에서 일하고 있는 자식에게 전화 걸어서 묻지 마시고 그 검색을 활용해 보세요. 어지간한 거는 다 나옵니다. 다 해결이 돼요. 그 배달 어플 주소 변경하는 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장면, 탕수육, 군만두 세 가지를 앞에 놓고는 이거 누가 뺏어 먹을 걱정하지 않고 혼자 다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시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돈 아낄 줄 모른다고 나무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안 좋은 배달 음식을 왜 주문하냐고 타박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볼 사람 하나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 전 해방타운도 그렇고 나 혼자 산다도 그렇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용기 가지고 사러 가는 거 이런 것 좀 보여주면 좀 좋아요. 그리고 한껏 단장하더니 단골 위스키 바에 갑니다. 주인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니까 한 6개월 됐나요? 라고 해요. 저는 오랜만이라고 해서 당연히 코로나19 이전이려니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저녁 늦게 어디 돌아다니지 못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잖아요. 이혜정 씨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저녁 나절에 위스키 바에 출입할 수 있는 형편인 겁니다. 장윤정 씨도 이 집 단골이라고 해요. 두 분이 술 친구라고 합니다. 제가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이혜정 씨 이분 식구들 저녁 끼니 걱정 때문에 밤나들이를 못할 뿐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혜정 씨가 2018년에 KBS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소비 요정으로 출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출연하면 그 지출 영수증 목록이 공개되잖아요. 지금 기억나는 것이 지인의 생일 파티 명목으로 중국집에서 거금을 썼는가 하면 해외여행을 마일리지로 다녀왔다고 했어요. 딸하고 외국에 가서 그릇을 사왔다고. 마일리지를 썼다는 건 그만큼 비행기를 자주 탔다는 거잖아요. 이 영수증을 보면 생활 패턴이 보이죠. 이 생활 패턴에 의하면 이분은 뭐 구속이라든지 억압, 해방을 맞이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역사적인 43년 만에 해방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팩을 붙이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누워 있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스튜디오에서 어머 너무 속상하다 난리들이더라고요. 정말 물색들도 없어요. 이혜정 씨가 거동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느라 뭐 옴짝달싹 못할 그런 위치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고, 그리고 보아하니 자식들 대신에 일하는 자식들 왜 손자 봐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뭐 손자 건사하느라고 바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입장은 아니죠. 아무리 콩티드 파티드 바쁘다 하더라도 팩 붙이고 누워있을 시간이 없겠어요. 아주 휴거들을 해요. 해방의 시간이 감격스럽다면서 화장대에 화장품 차려놓고 눈물을 또 지으시더라고요. 이혜정 씨 집이 방송에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잘 해놓고 사시잖아요. 그 집에서 이혜정 씨 마음대로 안 된 게 뭐가 있겠어요? 인테리어 하나하나 뭐 부엌 살림 또 식재료 일습 다 이혜정 씨 소관이잖아요. 이혜정 씨 마음 먹기에 다 달린 일인 거예요. 저도 이혜정 씨처럼 24 나이에 결혼을 했고
짧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둔 것도 같더라고요. 같은 시절을 살아온 같은 연배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 나이가 과거사의 얼매여서 서럽다 억울하다 하소연을 자꾸 할 그런 연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한두 번이면 몰라요. 어제 컨텐츠가 늘 한결같죠? 제가 아까 즐겨본다고 말씀드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여기에 제가 응원하는 출연자가 이 프라우드 우먼 팀의 모니카 씨예요. 제일 연장자인데 36세, 제 아들과 동갑이더라고요. 모니카 씨가 지난번 메가크루 미션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낸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댄서로 사는 그간에 서러운 일이 아주 많았대요. 그러나 다 견디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다고. 시청자를 바라보면서 각자 하고 싶은 일 하고 삽시다 이러는데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제 자식하고 같은 나이인데 얼마나 현명합니까? 저는 이혜정 씨가 바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살아보니 자기 자리는 스스로 만드는 거다. 지혜롭게 맺을 건 맺고 끊을 건 끊으면서 잠깐만이라도 내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조언을 하시면 좀 좋겠어요. 이름 알려진 인지도 좀 높은 출연자라면 프로그램 기획에 맞든 안 맞든 일단 출연시키고 보는 제작진이 좀 모질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자신만의 시간,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진짜 진정한 힐링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시간과 공간을 선물해 주면 좋잖아요. 이혜정 씨가 등장하는 순간 아니 저분은 저기서 뭘 하려나? 혹시 닮은 꼴이라는 홍윤아 씨 나오는 거 아니야 했어요. 그런데 예고편에 보니까 진짜 홍윤아 씨가 왔더라고요. 역시 콘텐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해방타운 출연자 중에 공감이 가는 출연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미취학 어린 아이의 부모들,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지 못하고 또 아이에게 시달려야 하니 쉴 곳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출연자 중에 윤혜진 씨, 이런저런 사정으로 발레를 접어야 했잖아요. 방송에서 윤혜진 씨가 발레하는 장면을 보는데 남이지만 제 마음이 다 안 좋았어요. 그 뛰어난 재능, 그간의 노력 얼마나 아깝습니까? 방송에서 왜 발레 전공이라고 밝히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데 윤혜진 씨는 클래스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윤혜진 씨가 하루라도 빨리 세계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윤혜진 씨라 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분에게 더 필요한 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설계 아닐까요? 해방타운 12회 방송 예정이었다가 반응이 좋아서 24회로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심 36회로 연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프로그램의 격을 위해서라도 제발 해방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적절한, 잘 어울리는 출연자를 섭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발품을 팔아서 노력을 좀 하세요.